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를 하고 나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 그냥 쉬기만 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미묘한 죄책감, 남들은 다들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은 조급함,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어쩌면 평생 믿어온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의학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억지로 일을 이어가신 어르신의 평균 수명이 여유롭게 쉬며 즐기신 어르신보다 무려 7년이나 더 짧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년이라는 숫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평생 정답처럼 믿어온 놀면 안 된다는 그 오래된 신념이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놀라운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일까요? 그리고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60대 이후의 삶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한 문장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 오히려 잘 노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건강관리이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쉬는 것이 불안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은퇴 후에 우리가 왜 그토록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놀면 안 된다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 거짓말의 정체를 하나하나 벗겨드리겠습니다.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우리 뇌가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하는지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여유롭게 즐기며 사시는 어르신들이 왜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잘 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3가지 튼튼한 기둥을 하나씩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조용히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이 6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0년, 40년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시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할 일을 잃어버린 그 낯선 아침 말입니다. 평생 몸에 새겨진 그 단단한 리듬이 단번에 깨져버리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로 조용히 밀려오는 그 묘한 공허함. 오늘 저와 함께 이 공허함을 이야기 나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의 임경자 어르신입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서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마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시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갈 곳이 없다. 오늘은 나를 기다려주는 아이들이 없다. 오늘은 울리는 전화도 없고 준비해야 할 수업도 없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오직 나만 홀로 멈춰선 것 같은 그 서늘한 느낌. 여러분, 이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은퇴 석 달 만에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하셨습니다. 평생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자신의 이름 앞에 붙어 있었는데 그 호칭이 사라지고 나니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공허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꼭 가야 할 곳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울려주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오직 자신 곁에서만 멈춰버린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를 전문 용어로 역할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직장인, 부모, 가장이라는 역할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단단히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깊은 정체성의 위기를 함께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은퇴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 조사에서는 은퇴 후 6달 이내에 뚜렷한 우울감을 경험하신 분이 무려 62%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분 가운데 6분 이상이 이 깊은 공허함을 겪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로만 나를 정의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건네나요?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일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회사에서 부장이었다고 해서 한 사람으로서의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일까요? 내가 교사였다고, 의사였다고, 사업가였다고 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소중함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함은 우리가 인생에서 잠시 빌려 입었던 한 벌의 옷일 뿐입니다. 그 옷을 벗는다고 해서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옷을 벗은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공허함 속에서 어르신이 어떻게 자신의 진짜 삶을 다시 찾아가셨는지는 잠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런 목소리가 끈질기게 들려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놀기만 하면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이 나이에 쉬기만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주변에서 한마디라도 들으면 체면이 안 서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이 목소리야말로 우리가 평생 속아 살아온 가장 큰 거짓말의 정체입니다. 그 거짓말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했던 분들이십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었고 몸을 혹사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던 시절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놀면 망한다는 생존 본능이 유전자처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즘도 소파에 잠깐만 누워 있어도 괜히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미안해지는 그 감정.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놀면 안 된다는 그 오래된 믿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니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온 65세의 한 은퇴 임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은퇴 후 밀려드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 문을 여시고 나니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하루 12시간을 꼬박 서 계셔도 손에 쥐시는 돈은 예전 월급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시작하신 일이 오히려 평생 다니시던 직장보다 훨씬 더 무거운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은퇴 전보다 몸은 더 지치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도 가게를 비울 수 없었고 배우자와 조용히 여행 한번 떠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큰 손실을 안고 가게를 접으셨는데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카페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불안해서 도망쳤던 것뿐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조용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 마음,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몸에 밴 자기 학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자격이 이미 충분합니다. 평생 참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평생 가족을 지켜내셨잖아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웃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놀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놀고 잘 쉬는 것이 왜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우울감에 빠지신 뒤 한동안 다른 친구분들을 따라 요가다, 서예다, 노래 교실이다 하고 부지런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마음이 붙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숙제를 떠안은 것 같은 피로감만 쌓여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 딱 1년만 아무것도 억지로 정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서둘러 밥을 차리시는 대신 침대에 그대로 누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가만히 5분 정도 느껴보셨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인지를 68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특별한 목적 없이 동네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늘 차를 타고 지나쳤던 길가에 피어있던 작은 들꽃들의 이름을 하나씩 찾아보시고 빵집 앞을 지날 때면 갓 구워 나온 빵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히 가득 차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
잠깐 꾸벅 조시기도 하고 수십 년 만에 먼지 쌓인 오래된 음반을 꺼내 젊은 시절 좋아하셨던 노래들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지난날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라 혼자 웃기도 하시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는 정확히 석 달 뒤부터 찾아왔습니다. 늘 달고 사시던 소화불량과 두통이 거의 사라졌고 밤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무엇보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끈질긴 강박에서 조용히 벗어나자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여유가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된 놀라운 현상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뇌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 스스로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것을 기본 상태 회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뇌가 가장 바쁘게 일하면서 오래된 스트레스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돈하며 창의적인 통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노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임경자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 속에서 마침내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쉼의 놀라운 힘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자기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동안 놓치고 계셨던 이 귀한 선물을 이제는 자신에게 마음껏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쉬는 것은 잘 사는 것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분의 이야기로 느껴온 이 변화가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많은 국내외 연구 결과가 똑같은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대학병원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억지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지표도 한결같이 더 좋았습니다. 혈압, 스트레스, 수치, 우울증 위험도까지 모두 유의미하게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혈압의 경우 여유로운 여가 활동을 꾸준히 즐기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수치가 평균 8%에서 13% 정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잘 노는 것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최고의 건강보험이었던 셈입니다. 해외 연구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취미 활동을 꾸준히 즐기시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치매 발병 확률이 무려 48%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치매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즐거운 놀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놀면서 건강까지 지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지혜인 셈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핵심 과정입니다. 산책, 낮잠,
독서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저히 줄여주고 기억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읍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실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죠.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1년 동안의 조용한 쉼을 마치신 뒤에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래를 참 좋아하셨지만 직장과 가정에 치여 제대로 즐길 시간이 없으셨던 어르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어르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함께 연습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축제와 요양원과 경로당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무대에 서셨을 때는 긴장으로 손발이 떨리셨지만 막상 노래가 시작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치매로 말씀이 거의 없으시던 한 어르신이 노래를 들으시다가 작게 따라 흥얼거리시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자신이 단지 좋아서 부른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합창단이 구청의 지원을 받는 공식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매달 약 30만 원 정도의 작은 활동비도 지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좋아서 시작한 일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소소한 경제적 여유까지 한꺼번에 선물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60세 이후의 삶을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비밀이 아닐까요? 억지로 일하려 하지 않고 그냥 즐기다 보니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이 작지만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안 없이, 걱정 없이 온전히 잘 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에 반드시 3가지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기둥이 바로 서야 우리의 여유는 비로소 진짜 여유가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노는 것이 행복하다고 해도 다음 달 생활비와 병원비가 걱정되신다면 그 휴식이 과연 마음 편한 휴식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잘 논다는 것은 돈 걱정 없이 놀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말하는 평균 금액이 아닙니다.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은퇴 후에는 월 얼마가 필요하다는 식의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신 한 부부께서는 자신들만의 충분한 돈의 기준을 찾기 위해 가계부를 꼼꼼히 몇 달 동안 분석하셨습니다. 자녀, 교육비, 경조사, 비용, 이제는 불필요해진 보험료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을 돈들을 모두 빼고 나자 두 분이 큰 욕심 없이 편안히 사시는 데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내 삶에 맞추어 새롭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스스로 세우시는 순간부터 막연한 불안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몸의 자유입니다. 은퇴 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통증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아무리 남아돌아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섭게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근육입니다. 의학적으로도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씩 근육이 소리 없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70대가 되시면 젊으셨을 때보다 근육량이 32% 가까이 감소하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 장보기, 심지어는 평범한 산책조차 힘겨워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말씀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꾸준히 투자하셔도 충분히 근육을 지키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아령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빠르게 걷기 같은 소소한 실천들이 우리 몸의 자유를 조용히 지켜줍니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은 물속에서 천천히 걷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밤사이 쌓인 노폐물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리듬이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논다는 것이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고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삶은 자유가 아니라 무기력한 방치일 뿐이며 오히려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주 작더라도 리듬과 규칙 안에서 살아갈 때 더욱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 시간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뼈대를 세워주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막아준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셔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신다든지 오후에는 조용히 책을 한 장이라도 읽으신다든지 주말에는 친구들과 차 한 잔 모임을 이어가신다든지 이런 작은 리듬이 자리를 잡으면 놀아도 마음이 훨씬 더 안정되고 충만해집니다. 세 가지 기둥, 돈의 자유, 몸의 자유, 리듬의 자유. 이 세 가지가 나란히 서 있을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비로소 진짜 여유라는 이름의 튼튼한 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돈도 몸도 리듬도 준비가 되었는데 왠지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허전하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관계 속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자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관계로부터의 여백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 동료, 사돈, 팔촌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올려놓은 경조사 명단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결혼식 부조, 장례식 부조, 환갑잔치, 돌잔치 이런 자리마다 의무감으로 봉투를 들고 찾아다니시느라 정작 여러분의 지갑과 시간은 조용히 바닥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힘들 때 달려와 줄 사람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아마 손에 꼽을 만큼 적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800여 분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의 공통점은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친구가 3명에서 5명 정도 계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딱 5명입니다. 더 많아도 어르신을 진심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더 적으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실 때입니다. 억지로 유지해 오신 그 수많은 관계를
조금씩 덜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셨던 그 모든 자리에 더 이상 억지로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편안해지는 분들,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들과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품으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소중한 몇 분과 깊이 있게 시간을 나누시는 그 여유가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우자와의 관계를 꼭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같이 살아왔으니 서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보내시는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작은 갈등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각자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따로 또 때로는 함께 이 리듬을 만드실 때 부부관계도 두 번째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배우자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여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체면과 눈치에 매여 살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체면이라는 감옥 이야기를 꼭 한번 꺼내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옷 하나를 고를 때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식당에서 음식 하나를 시킬 때도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심지어 병원에 갈 때도 괜히 엄살 부린다고 할까봐 참다가 병을 키우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체면이라는 감옥이 60세 이전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계속 이 갑옷을 입고 계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누구의 평가를 받으려고 아직도 애쓰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갑옷을 가볍게 벗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70대 어르신은 은퇴 후 오랫동안 밖에 나가실 때마다 꼭 정장을 챙겨 입으셨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 가실 때도 동네 공원을 산책하실 때도 누가 뭐라고 볼까봐 늘 단정하게 차려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편안한 운동복 차림의 할아버지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할아버지 이 모습이 훨씬 멋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갇혀 편안함을 잃고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 뒤로는 편한 옷을 입으시고 원하시는 곳에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체면의 감옥에서 나오시는 가장 쉬운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들의 평가 대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배고프면 드시고 졸리면 주무시고 피곤하면 쉬세요. 그 단순한 원칙을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말을 줄이세요. 가식적인 웃음, 과장된 칭찬,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시면 마음속에 놀라운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아니요 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모임, 불편한 부탁, 맞지 않는 제안에 정중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체면의 감옥에서 조금씩 걸어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나 자신이 조용히 들어서게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에만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의 눈치만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8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작은 기쁨의 연금술입니다. 60세 이후의 행복은 결코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가방, 호화로운 식사. 이런 것들은 잠깐의 자극을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오래 채워주지 못합니다. 진짜 행복은 아주 작은 순간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아침 창문을 여실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한 줌, 따뜻한 커피잔을 감싼 두 손의 온기,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의 짧은 안부 전화, 손주가 보낸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하나씩 담아두시는 것, 저는 이것을 작은 기쁨의 연금술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하루를 귀한 보물로 바꾸어주는 마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약 27%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단순한 감정이 혈관에까지 좋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기쁨을 느끼시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건강 관리인 셈입니다. 작은 기쁨을 늘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드시기 전 단 3분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중 좋았던 일 3가지를 머릿속으로 천천히 떠올려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먹은 국이 유난히 맛있었다. 오늘 본 하늘이 특별히 푸르렀다. 오늘 지나친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다. 이런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되새기시기만 해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을 3주만 이어가시면 여러분의 잠이 확연히 깊어지고 아침의 기분이 달라지시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취미 가방을 만드시는 일입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수첩에 일기를 쓰신다거나 베란다에 화분 2-3개를 가꾸신다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신다거나 동네 단골 찻집의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신다거나 이런 일상의 루틴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의 방점을 찍어 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행복은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60세 이후의 진짜 선물은 바로 이 눈부신 평범함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합창단에 들어가신 지 이제 3년이 되셨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 이름 앞에 선생님이라는 직함은 없지만 저는 이제 제 이름 석자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하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잘 놀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짧은 편지 속에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실 때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그냥 잘 놀기로 마음먹으실 때 인생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여전히 자녀를 어린아이처럼 걱정하시고 자녀 역시
부모님을 예전처럼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거리를 다시 조율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자식이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너무 간섭하면 자식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너무 의지하면 자녀의 삶이 흔들리고, 너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그 거리감이 서운함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미묘한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은퇴 후 가장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 건강, 감정, 이 세 가지는 자녀에게 먼저 기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자녀의 인생도 함께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녀와는 추억과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끔 함께 식사하시고, 손주와 놀아주시고, 명절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는 이런 소소한 시간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관계의 자산입니다. 특히 손주와 보내시는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의학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손주와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약 32% 느려진다고 합니다. 손주의 제잘거림, 손주의 질문, 손주와 나누는 웃음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여러분의 뇌를 젊게 지켜주는 보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손주가 찾아올 때마다 돈 봉투 대신 추억 한 자락을 선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다녔던 고향의 풍경, 할머니가 학교 다닐 때 좋아하셨던 노래, 이런 소박한 이야기들이 손주에게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실 때 너무 길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자녀 나름의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만큼 자주 연락이 오지 않아도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삶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거시는 용기, 먼저 안부를 물으시는 다정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노후 보험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또 다른 인연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구도 피하실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60세가 넘으시면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예전 같지 않은 순간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무릎이 전처럼 부드럽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시고 밤에 자주 깨시게 되고 예전에 기억하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한 분은 자신을 부정하시고 한 분은 자신을 포기하십니다. 자신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직도 예전의 힘을 내려 하시다가 무리가 쌓여 더 크게 다치시고, 자신을 포기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가 근육과 기억이 더 빠르게 사라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지혜로운 중간 길입니다. 어제의 나를 과하게 따라하려 하지 않되 오늘의 나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않는 그 균형.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를 우아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실제 의학계에서 말하는 건강한 노년의 세 가지 핵심은 근육 관절 기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일 한 끼의 단백질 한 줌, 그리고 매일 10분의 독서 또는 대화입니다. 단백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달걀 2개 두부, 반 모, 생선 한 토막, 콩밥 한 공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거르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현미밥에 두부 된장국 그리고 제철 나물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 리듬 자체가 건강을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병이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가장 성실한 동료입니다. 이제는 그 동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따뜻한 보살핌을 건네실 시간입니다. 병원에 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약을 드셔야 할 때는 성실히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시는 가장 큰 힘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실히 돌보는 그 꾸준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저는 인생 후반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반전은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려오신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후반전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를 자주 보지 않으셨나요? 전반전에 뒤지고 있던 팀이 후반전에 역전골을 넣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속에서 웃으며 퇴장하는 장면.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전반전이 조금 아쉬우셨어도 괜찮습니다. 후반전에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골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것도 골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골입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책을 한 장이라도 넘기는 것도 골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이웃에게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것도 골입니다. 이런 작은 골들이 하나씩 쌓여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눈부신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후반전의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인생의 감독이자 선수이자 관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경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펼칠 수 있는 자유, 이것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진짜 풍요롭게 채워주는 가장 조용한 스승, 바로 자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아마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땅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일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며 고개를 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침 하늘의 엷은 분홍빛, 한낮 구름의 유유한 흐름, 저녁 노을의 따뜻한 주홍, 이 무료의 그림을 매일 바라보실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연을 자주 바라보시는 것 자체가 약보다 강력한 치유라는 의학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이 진행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이상 초록색 자연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압이 평균 7% 낮게 측정되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약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져 감염 위험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숲속 공기에 포함된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 아파트 단지 안에 화단 아침 산책길에 마주치시는 길가의 나무 한 그루. 이 모든 자연이 이미 여러분 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림욕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나무 한 그루 밑에 서서 잎사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가만히 느끼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조용히 살아납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딱 15분 자연과 친구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주머니에 넣으시고 이어폰도 빼시고 오직 내 귀와 내 눈과 내 숨에만 집중해 보세요. 새소리가 들리시나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소리들이 바로 자연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깊게 쉬어보세요.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여섯을 세며 내쉬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호흡법이 여러분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불안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 줍니다. 불면이 심하신 분은 잠들기 전 이 호흡을 10분만 하셔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과 호흡의 힘을 먼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해보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은 혼자 혹은 배우자와 둘이서만 작은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시골 마을의 한적한 찻집,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해변, 오래된 기와집이 있는 고즈넉한 한옥마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단지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환기입니다. 오래된 방의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는 것처럼 때때로 익숙한 일상을 잠시 떠나 새로운 공기를 마음에 채우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여행의 길 위에서 평소에는 듣지 못하셨던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오실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기쁠 때가 언제인지, 그런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 한적한 풍경 속에서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서너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오늘 무엇을 드셨는지, 오늘 누구를 만나셨는지,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짧은 기록이 쌓이고 쌓이면 1년 뒤에 다시 펼쳐보실 때 여러분은 잊고 계셨던 수많은 보물 같은 순간들을 다시 만나시게 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글자로 남은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선명한 빛을 잃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 친구가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일기는 가장 가까운 말벗이 되어줍니다. 종이에 적힌 내 마음을 다시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부터 얇은 공책 한 권과 펜 한 자루만 곁에 두셔도 여러분의 매일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배우자도 세상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실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그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그토록 애쓰며 살아오신 나 자신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셔야 할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여행을 떠나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 창가에 앉아 바깥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시면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평화가 조용히 피어납니다. 고독은 우리를 잠시 텅 비워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줍니다. 혹시 요즘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무거우시지는 않으신가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생각들을 조용히 되새기실 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성숙해집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지켜오신 나에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내 두 손과 내 어깨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 주셔야 합니다. 이만하면 참 충분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하신다 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신 나 자신을 조용히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지치고 낡아진 내 몸과 마음에 위로와 칭찬, 그리고 다시 살아갈 조용한 용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을 해야만 하는 일들에 붙잡혀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책임을 다해야 했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를 채우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의 상사가 될 필요도, 누구의 보호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으로 살아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무 성과를 내지 않으셔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으셔도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꼭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5분만 찬찬히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거울 속의 그 얼굴, 주름이 조금 깊어졌고 흰머리가 조금 늘어났고 예전보다 피부가 조금 얇아진 그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웃었고 힘든 일 앞에서도 울음을 참았고 자식이 아플 때 밤을 새웠던 바로 그 위대한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단 3문장만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눈물이 핑 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3문장 속에 여러분이 평생 자신에게 한 번도 주지 못하셨던 가장 귀한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바꾸어 놓고 결국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색깔로 칠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해야 비로소 가족과 친구와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참 잘 살았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일도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나답게 살아보자. 이 다정한 속삭임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포근한 이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 둘째, 놀면 안 된다는 오래된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족쇄라는 것.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순간에도 우리 뇌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 넷째, 여유롭게 잘 노시는 어르신들이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평균 수명을 7년이나 늘리신다는 것. 다섯째,
잘 놀기 위해서는 돈의 자유, 몸의 자유, 그리고 리듬의 자유라는 세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이제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 주셔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논다는 것은 결코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는 우리 몸과 마음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법입니다. 책을 읽으며 깊이 몰입하는 시간, 친구와 두런두런 차를 마시며 웃는 시간,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노는 그 짧은 시간,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여러분 삶의 진짜 활력소가 됩니다. 60세 이후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가슴속에 접어두셨던 꿈을 다시 꺼내보실 수도 있고, 단순한 여유 속에서 마음의 깊은 평화를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셨나요? 이제는 그만 아등바등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인생은 성적표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리고 잘 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라도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하신 이야기들 가운데 딱 한 문장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콕 박혀주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가운데 특히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시거나 핸드폰 배경화면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 문장을 보시면서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힘들어하고 계신 또 다른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네시는 따뜻한 한 편의 영상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가장 마음에 남으신 한 문장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어르신께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신 질문이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등바등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냥 잘 놓으시고 잘 쉬시고 잘 웃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늘 여러분 편에 서서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